안녕하세요. 말본TV입니다. 그동안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카테고리로 나누어 용어 하나하나씩 깊이 있게 분석해서 구독하시는 분들께서 바쁜 일상 속에서 짧게 들으실 수 있도록 진행해 왔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몰아서 볼 수 없느냐는 분들도 계셔서 카테고리별로 10개씩을 모아서 올려보겠습니다. 구독하시는 분들께서는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모아보기 14번째 시간으로 나막스, 오야붕, 기모, 다대기, 서보로, 스카시, 빼빠, 쿠사리, 담베루, 와이셔츠 이렇게 131번부터 140번까지 한꺼번에 부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31번째 시간으로 나막스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나막스라면 생맥주집의 대표 마른 안주인 노가리, 나막스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노가리는 명태의 새끼를 말하고 나막스는 붉은 메기의 배를 갈라 내장 따위를 제거한 뒤 말린 것, 주로 굽거나 튀겨서 먹는다. 메기를 의미하는 일본어에서 왔다는 설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만 설이 아니고 일본어에서 온 것이 맞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나마즈로 검색하면 나마즈목, 나마즈과의 담수어, 흐름이 완만한 강이나 호수 늪의 진흙바닥에 살며 길이 50cm 등 더 길게 설명합니다만 이것은 민물고기 메기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술안주로 먹는 나막스는 바닷고기 붉은 메기를 말하며 요로이 타치우 또는 히게다라 라고 말합니다만 발음이 길고 어려운 탓인지 붉은이란 뜻은 빼버리고 그냥 메기를 뜻하는 나마즈에서 와전되어 나막스가 되어버린 듯 합니다. 네이버에서도 나막스, 나마즈로 이미지가 검색되는군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생활 속에 굳어져 있는 마른 안주 나막스를 바꾸기가 쉽지 않겠지만 메기, 메기포, 붉은 메기포 등으로라도 바꾸어 쓰면 좋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일본을 여행하면서 가장 어렵고 황당한 경우가 이자카야의 메뉴판이 아니었던가 기억됩니다. 한자도 어렵거니와 가나로 쓰인 안주도 어떤 건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것이죠. 이럴 때 요긴하게 쓰이는 것이 오마카세입니다. 일본 백과에서 오마카세를 검색하면 사물의 판단이나 처리 등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 요리집에서 요리의 내용을 가게에 일임하는 것, 이렇게 설명하며 예문으로 오마카세 코스를 듭니다. 우리도 주방장 마음대로라는 메뉴를 심심찮게 볼 수 있죠. 후쿠오카의 유명한 꼬치요리 체인인 센코쿠 야키도리 이에야스의 메뉴 몇 가지 올려봅니다. 니쿠단고, 고기경단, 난코츠 츠쿠네, 연골 츠쿠네, 대바사키, 닭날개, 스나즈리, 닭똥집, 시라모츠, 곱창, 돈소국, 족발, 기모, 돼지간, 도리카와, 닭껍질, 탕구시, 혀꼬치, 시샤모, 열빙어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31번째 시간으로 나막스란 말을 한번 부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32번째 시간으로 오야붕이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오야붕을 검색하면 간단하게 두목이라 설명합니다. 이미지를 검색하면 시대의 흐름에 따른 거물급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일본 백과에서 오야붕으로 검색하면 첫 번째 협객, 노름꾼 등의 무리에서 우두머리로 받드는 사람 이렇게 설명하며 예문으로 오야붕, 꼬붕의 잔을 나누다를 듭니다. 이렇듯 오야붕이란 말은
야쿠자나 폭력단 등의 우두머리를 뜻하죠. 두 번째, 임시로 부모라 정해놓고 의지하는 사람, 이런 뜻도 있으나 우리는 이런 의미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야붕이란 말은 선택의 여지 없이 우두머리, 두목, 왕초, 속된 표현으로 대가리 등으로라도 바꾸어 쓰고, 반대의 꼬붕은 부하 아니면 똘만이라도 좋으니 오야붕 꼬붕이란 말은 쓰지 말아야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한자를 한번 풀어봅니다. 친의 후는 부모라는 뜻의 명사 오야와 친하다라는 뜻의 형용사 시타시이며 음은 신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친할 친이며 친선에 쓰입니다. 분의 후는 나누다, 알다라는 뜻의 동사 왁게루, 왁가루이며 음은 훈, 분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나눌 분으로 분리 또는 오야붕이라는 신분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오야붕의 어원인 오야를 검색하면 부모라는 뜻 외에도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상에서 써왔던 오야라는 말은 네 번째, 화투, 카드게임 등에서 패를 돌리고 중심이 되어 게임을 진행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 가장 많이 썼으며 선이라고도 말했죠. 다섯 번째, 개의 발기인, 이런 뜻으로도 많이 썼었습니다. 개를 다노못이라고 말했고 개주를 오야라고 말했으며 오야가 도망을 가거나 하면 산통이 깨졌다라고 말하며 목돈을 마련하려던 서민들을 많이 울리기도 했었죠. 오야의 연관어 몇 가지 올려봅니다. 오야지는 자기의 아버지를 일컫거나 넓은 의미의 아버지 또는 직장 책임자, 가게 주인 등을 말합니다. 오야가다는 건설 현장 등에서 한 직종의 책임자 또는 장인을 말합니다. 일본의 대표적 덮밥인 오야코동은 오야코 돈부리의 줄임말이며 오야코는 아버지와 아들을 뜻하는데 오야를 뜻하는 닭고기와 코를 뜻하는 달걀로 만든 덮밥, 돈부리 레시피를 말합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구쓰기 132번째 시간으로 오야붕이란 말을 한번 부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구쓰기 133번째 시간으로 기모란 말을 한번 부숴 보겠습니다. 기모, 기모바지 등으로 익숙해진 말 기모가 일본어였던가?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듯 합니다. 네이버에서는 기모, 기모바지, 기모내의, 기모레깅스 등의 많은 이미지들로 검색됩니다만 네이버 사전에서 검색하면 일본어라 명시하며 모직물이나 면직물의 표면을 긁어서 복불이 일게 하는 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한자를 한번 풀어봐야겠습니다. 기는 훈이 일어나다라는 뜻의 동사 기루, 옥고루이며 음은 기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일어날 기이며 기립에 쓰입니다. 모는 훈이 털이라는 뜻의 명사 개이며 음은 모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털모이며 모포에 쓰입니다. 이렇게 기모 일본어 발음과 우리 한자어 발음 기모가 음의 장단 차이만 있을 뿐 공교롭게도 음이 같아 더욱 일본어라는 것을 잊고 쓰나 봅니다. 일본 백과에서 기모를 검색하면 직물 마감 공정의 한 가지, 직물의 겉면 또는 안쪽면의 털깃을 기모기를 사용해서 긁어 일으키는 것 또는 그 공정을 거친 것, 원단을 두껍게 함은 물론 촉감을 부드럽게 해서 때로는 보온력까지 증가시키는 방법, 이렇게 설명하며 야구 자판에서도 기모, 기모바지, 기모내의, 기모레깅스 등으로 이미지가 뜹니다. 기모기에 의한 기모공정은 침포를 원단과 역방향으로 회전시켜 복부를 일으키는데 1855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 처음 등장한 기모기에는 엉겅퀴 등 식물의 마른 가시가 사용되었다니 재미있는 섬유 역사의 하나인 듯 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기모는
일본어와 한자음이 같아 우리말처럼 들리는 까닭에 바꾸기가 그리 쉽지 않을 듯합니다. 굳이 바꾼다면 보풀 또는 플러프 등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만 네이버에서 버플로 이미지를 검색하면 트롯 등에 작게 말려 붙어 있는 보풀하기 이미지들이 뜨고 이 귀찮은 것을 제거하는 보풀 제거기까지 검색되어 멋진 우리말 버풀이지만 느낌이 그리 좋지는 않은 듯합니다. 네이버에서 버풀바지로 검색해보면 기모바지가 아니라 바지에 붙은 버풀 이미지들만 뜨는군요. 일단 별점 3점 주겠습니다. 기모와 비슷한 촉감의 원단으로는 포르투갈어가 어원인 비로드는 벨벳을 말하고요. 프랑스어가 어원인 코듀로이는 아직도 골덴이라 말하는데 저는 어릴 때 고리땡이라 말했던 기억에 웃어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33번째 시간으로 기모란 말을 한번 부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34번째 시간으로 다대기란 말을 한번 부숴 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사전에서 다대기를 검색하면 일본어 다다키에서 나온 말이라 명시하며 양념의 하나, 끓는 간장이나 소금물에 마늘, 생강 따위를 다져 넣고 고춧가루를 뿌려 끓인 다음 기름을 쳐서 볶은 것으로 얼큰한 맛을 내는 데 쓴다. 이렇게 설명하며 다대기로 많은 이미지들이 뜹니다. 한편 국립국어원에서는 두드리다라는 의미의 일본어 다다키에서 유래하였다고 하여 다진 양념 등으로 순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인용합니다. 한자를 먼저 풀어봅니다. 고의 후는 두드리다라는 뜻의 동사 다닥구이며 음은 고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두드릴 고이며 잘 쓰이지 않는 한자인데 고두층은 쌀벌레, 바구미를 말한다는군요. 일본 요리백과에서 다닥기로 검색하면 첫 번째, 요리에서 칼날로 생선이나 고기를 다지는 것 또는 그런 요리, 전갱이 다닥기 등. 두 번째, 가다랑어나 소고기의 표면을 구워 회처럼 잘라 초간장, 폰즈 등의 소스를 뿌리고 맛이 나게 양념과 함께 먹는 요리,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후 자판에서 다닥기로 검색하면 갓소, 가다랑어 요리 이미지가 대부분입니다. 다닥기 레시피에는 갓소, 가다랑어 외에도 아지, 전갱이, 마구로, 참치, 풀이, 방어 등의 어류가 쓰이며 교니국, 소고기 등의 육류는 물론 귤이, 오이 등의 야채까지도 쓰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다대기는 양념 다진 것을 말하는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어류, 육류를 다진 것을 말하므로 다대기는 순수한 우리말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다짐, 두드림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다닥기에서 와전되어 다대기가 된 것이 틀림없는 듯합니다. 이제 다대기는 다진 양념 아니면 양념, 양념장 등으로라도 바꾸어 써야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다닥기 연관어 몇 가지 올려봅니다. 다닥기다이는 대장간의 모루를 말하며 다닥기 아가리는 다닥기 앙이란 뜻으로 현장에서 밑바닥부터 배워 올라간 사람을 말하며 고다닥기는 석재 마감 등에서 잠다듬을 뜻합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34번째 시간으로 다대기란 말을 한번 부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7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35번째 시간으로 소보로란 말을 한번 부숴 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소보로로 검색하면 온통 빵 이미지 뿐입니다. 네이버 어학사전에서는 일본어라 명시하며 첫 번째, 실 모양의 물건이 흩어져 엉클어지는 모양, 두 번째, 찐 생선을 으깨어서 말린 식품,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후 자판에서 소보로로 검색하면 네이버와 달리 덮밥 같은 이미지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본 백과에서 소보로를 검색하면 많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흐트러져 엉켜 있는 것, 헝클어져 있는 모양. 두 번째, 이슬비가 조용히 내리는 모양. 세 번째, 초라한 것, 초라한 의복 또는 그런 모양. 음식과 연관된 내용으로는 네 번째, 가느다란 것, 잘게 썰은 것 또는 그런 모양. 다섯 번째, 돔, 대구 등의 어패류랑 닭고기, 두부 등을 갈아 깨어 조미하고 볶은 것,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듯 소보로는 가지런하지 않고 흐트러져 있는 모양을 통틀어 이루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소보로는 야구자판에서 소보로 빵으로 검색됩니다. 소보로는 소보로동의 대명사인 셈이며 동은 덮밥을 뜻하는 돈부리의 줄임말이죠. 이 밖에도 소보로 쿠키, 소보로 케이크, 소보로 도시락, 소보로 두부 등이 검색되며 이 밖에 모든 어류, 육류, 야채 등에도 소보로 레시피가 있으니 많은 이미지들이 검색됩니다. 네이버에서도 소보로 덮밥, 소보로 과자, 소보로 비빔밥, 소고기 소보로, 튀김 소보로 등으로 검색이 되는군요. 저도 어릴 때 소보로보다 곰보빵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던 기억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얼굴에 대한 비하화된 표현이라 하여 소보로란 말로 다시 되살아난 듯합니다. 그러나 곰보빵은 국어사전에 밀가루에 설탕, 달걀, 버터 따위를 섞어서 반죽하여 표면을 오톨도톨하게 구워낸 빵, 이렇게 등재되어 있으며 예방의학이 발달되어 천년두도 거의 사라졌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일본어로 역행할 이유는 없는 듯 합니다. 소보로빵을 오돌빵, 못난이빵 등으로 순화하자고도 합니다만 못난이빵은 이미지가 약간 다른 듯하고 오돌빵은 네이버에서 이미지가 검색되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곰보빵이 가당찮다면 오돌빵, 오톨빵으로라도 바꾸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소보로란 말은 이미지는 검색되나 와전된 말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구석이 135번째 시간으로 소보로란 말을 한번 부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7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구석이 136번째 시간으로 스카시란 말을 한번 부숴 보겠습니다. 제가 스카시란 말을 처음 듣고 보았던 기억은 어렸을 때 동네 목공소의 스카시 로크로란 간판이었습니다. 생소한 말이어서 관심을 갖고 보았는데 스카시는 널판을 실톱으로 오려서 장롱 등의 장식으로 붙였고 로그로는 강목을 회전시키면서 끌로 둥글게 깎아 테이블 다리나 계단 손잡이 기둥으로 사용했습니다. 스카시란 말은 이제 사라졌을 것이라 생각에 잊고 있었는데 간판 업종 등에서 아직도 펄펄 살아있었군요. 네이버에서 스카시로 검색하면 이런 글자 이미지들이 뜹니다. 간판에서 글자나 로고 등을 바탕에 오려붙여 입체감을 나타내는 기법으로 아크릴, 알루미늄, 황동 등의 소재에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 고무판, 포맥스 등을 덧대기도 합니다. 일본 백과에서 스카시를 검색하면 첫 번째, 틈새를 만드는 것, 두 번째, 파거나 벌려서 틈을 만든 부분 또는 들여다 보이도록 만든 물건, 우리가 간판에서 스카시란 오리거나 따낸 글자를 말한다면 일본에서의 스카시란 오려내고 남은 바탕을 뜻합니다. 어감의 차이는 있으나 파거나 오리거나 따낸다는 뜻은 같은 듯 합니다. 세 번째, 종이를 불빛에 비추면 보이는 문이나 글자, 예문으로 지폐에는 숨은 그림이 들어있음을 듭니다. 지폐의 숨은 도안도 스카시라 말하는군요. 한자를 한번 풀어봅니다. 후의 후는 틈을 만들다 라는 뜻의 동사 스카스이며 음은 토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토말투이며 투명에 쓰입니다. 야구자판에서 한자 스카시, 가나 스카시를 검색하면 우리처럼 간판 이미지들은 바로 뜨지 않습니다. 스카시 아미는
성글게 짜서 속이 비치는 편집물을 말하는데 스카시니트, 스카시 가디건으로 이미지가 검색되며 네이버에서도 스카시니트, 스카시 가디건으로 이미지가 검색됩니다. 패션에서도 구멍 뚫린 펀칭의 뜻으로 스카시란 말을 쓰는군요. 이 밖에 스카시의 연관어를 살펴보면 스카시 보석, 스카시 장롱, 스카시 부채, 스카시 빛, 스카시 니본도, 스카시 도예 등에 쓰입니다. 이제 스카시란 말은 간판에서는 조각 간판, 조각 사인 등으로, 패션에서는 스카시 니트는 펀칭 니트로, 스카시 가디건은 펀칭 가디건 등으로 바꾸어 쓰면 좋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로꾸로는 네이버에서는 목공 관련 이미지들이 뜨고 야구자판에서는 도예 관련 이미지들이 뜨는데 로꾸로란 회전하는 구조를 가진 모든 종류의 장치라고 정의합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구속이 136번째 시간으로 스카시란 말을 한번 부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7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구속이 137번째 시간으로 빼빠란 말을 한번 부숴 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빼빠로 검색하면 이렇게 사포 이미지들이 뜹니다. 일본 백과에서 빼빠를 검색하면 영어 페이퍼에서 온 말이라 명시하며 종이, 신문, 벽보, 서류 등의 뜻 외에 샌드페이퍼를 뜻하기도 합니다만 막상 야구자판에서 빼빠로 검색하면 화장지, 키친타올 등이 뜨고 사포 이미지는 잘 보이지 않아 일본에서는 일상에서 사포를 그냥 빼빠라 하지 않고 샌드페이퍼라고 말하나 봅니다. 결국 영어 샌드페이퍼가 일본식 발음으로 산도페이퍼가 되었고 우리는 또 줄여서 빼빠라 말하게 된 것이죠. 사포 한자가 모래사 배포이듯 사포는 주로 바탕이 벼로 되어 있어 연마포라고도 말하며 바탕이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은 종이사포 또는 연마지라고 말하죠. 한편 일본에서는 야스리라고도 말하는군요. 바탕이 벼로 된 것은 누노야스리, 종이로 된 것은 가미야스리라고 합니다. 야스리는 줄여 한자를 쓰는데 너무 복잡해서 가나야스리로 많이 표기하는군요. 우리는 야스리라 하면 금속으로 된 줄을 연상하며 일상에서는 여성들이 손톱을 손질하거나 당구장에서 큐를 손질할 때 많이 썼던 말인데 어느한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전동은 전동야스리, 전동샌더라고도 말하는군요. 이제 단순히 종이라는 뜻의 빼빠란 말은 쓰지 말고 배로 된 것은 사포, 연마포, 샌드크로스 등으로 종이로 된 것은 종이사포, 연마지, 샌드페이퍼 등으로 바꾸어 쓰면 좋겠습니다. 별점 4점 주겠습니다. 샌드페이퍼는 번수가 클수록 입자가 가늘고 부드럽군요.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구속이 137번째 시간으로 빼빠란 말을 한번 부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7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구속이 138번째 시간으로 쿠사리란 말을 한번 부숴 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쿠사리로 검색하면 이렇게 산업용 체인 이미지들이 많이 뜨는군요. 야구자판에서 쿠사리를 검색하면 마찬가지로 체인 이미지들이 뜹니다. 일본 백과에서 쿠사리를 검색하면 첫 번째, 금속재의 고리를 많이 연결해서 끈이나 줄로 만든 것, 쇠사슬, 예문으로 개를 줄로 묶다를 듭니다. 두 번째, 물건과 물건을 묶은 것 또는 연결하는 것, 유대, 예문으로 인습의 고리를 끊어버리다를 듭니다. 이렇게 쿠사리란 크게 산업용으로는 물론 일상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들이며 작게는 장신구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됩니다.
한자를 한번 풀어봅니다. 쇠는 흔히 사슬이라는 뜻의 명사 구사리이며 음은 사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쇠사슬 쇠이며 폐쇠에 쓰입니다. 캐시오 구사리, 화장 구사리란 말이 있어 메이크업 관련 용어인가 하고 이미지를 검색했더니 이렇게 빗물바지 선홍통을 구사리로 바꾸어 멋을 내는군요. 건축 용어로는 구사리도이라고도 말합니다. 구사리의 연관어 몇 가지 올려봅니다. 편물에서 구사리아미는 사슬뜨개, 고리뜨개를 말하고요. 자수에서 구사리누이는 사슬자수, 사슬수, 사슬뜨기, 체인 스티치를 말하고요. 구사리도이는 레인체인, 사슬 빗물바지를 말합니다. 이제 구사리는 사슬, 쇠사슬, 체인으로 바꾸어 써야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구사리 체인으로도 이미지들이 검색되는데 이렇게 중복된 이상한 용어도 함께 쓰지 말아야겠죠. 낙하산 체인이란 말은 엉키지 않고 직선으로 쭉 펼쳐진다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는데 좀 아리송하군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구사리 주다, 구사리 먹다 라고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이때의 뜻은 꾸중, 야단, 면박, 구박, 핀잔 등으로 바꾸어 써야겠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38번째 시간으로 구사리란 말을 한번 부수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7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39번째 시간으로 담배루란 말을 한번 부수어 보겠습니다. 먼저 담배루의 이미지를 보면 제가 어렸을 적에는 집집마다 이런 운동기구 하나쯤은 있었죠. 양손으로 가슴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기구를 담배루라 했고 한 손으로 팔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기구를 아령이라 했죠. 그냥 뜻도 모르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담배루는 일본어가 아니고 영어 덤벨의 일본식 발음입니다만 어원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영어 덤은 벙어리의 말을 못하는 멍청한 바보 같은 뜻이며 벨은 종, 벨, 방울 이런 뜻이므로 결국 덤벨은 소리가 안 나는 방울처럼 생긴 것 이런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겠죠. 아령이란 한자를 한번 풀어봅니다. 아는 벙어리 아, 령은 방울령이므로 결국 아령이란 말도 영어 덤벨을 그대로 직역한 셈입니다. 야후 자판에서 담배루로 검색하면 작은 아령 이미지도 함께 뜹니다만 일본에서는 벙어리 아 대신 버금 아 한자를 더 많이 쓰며 아레이 그냥 가나로도 표기하는군요. 일본 백과에서 아레이로 검색하면 영어 덤벨을 번역한 말이라 명시하며 체조용고의 하나, 자루 양끝에 구형의 줄을 붙인 것으로 자루 부분을 쥐고 상하로 흔드는 등의 동작을 해서 근육을 단련하는 데 쓰임 이렇게 설명합니다. 덤의 연관어에 덤웨이터가 있죠. 식당의 요리, 식기, 운반용 소형 승강기를 말하며 말 못하는 웨이터란 뜻이 되겠죠. 제가 어릴 적에 들었던 운동 관련 일본어 몇 가지 올려봅니다. 나와도비는 줄넘기를 말하고요. 헤이코보는 평행봉을 말하고요. 사카다치는 물구나무서기를 말했습니다만 이제 이런 말들은 거의 사라졌겠죠. 이런 모양의 장갑을 벙어리 장갑이라고 하죠. 영어로 미튼이며 일본어로도 미튼이라 말합니다. 우리도 장애우들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말자며 손모아 장갑, 엄지 장갑 등으로 순화하자고 합니다. 오늘은 담배루가 일본어가 아니어서 부수지는 못하고 발음만이라도 덤벨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3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8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40번째 시간으로 와이셔츠란 말을 한번 부숴 보겠습니다. 와이셔츠? 네가 여기서 왜 나와? 하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듯 합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와이셔츠로 검색하면 영어 화이트 셔츠에서 나온 말이라 명시하며 양복 바로 안에 입는 서양식 위독, 칼라와 소매가 달려있고 목에 넥타이를 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본 어원 유래사전에서 검색하면 와이셔츠란 주로 남성이 양복 등의 속에 입는 깃이 달린 셔츠, 와이셔츠의 어원은 단추를 위쪽만 풀었을 때의 모양이 Y자로 보이기 때문은 아님,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도 어릴 때 목 부분 깃과 단추 라인이 Y자 같아서 와이셔츠라고 하나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군요. 와이셔츠는 영어 화이트 셔츠가 와전된 것으로 메이지 시대경부터 쓰여진 말임. 원래는 흰색의 긴 소매만 있었으나 현대에서는 반소매나 색이 있는 와이셔츠, 칼라 셔츠가 있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알파벳 Y 셔츠로도 이미지들이 검색됩니다. 카타 셔츠로도 와이셔츠 이미지들이 검색되는데 영어 커트에서 나온 말인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일본의 스포츠용품 메이커 미즈노의 창업자가 1918년에 붙인 이름이며 카타 셔츠라는 뜻인데 직역하면 이겼다 셔츠가 되겠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0년 전인 1571년에 이미 일본은 나가사키가 개항되었고 많은 서양 문물이 밀려오면서 화이트 셔츠가 와이셔츠로 와전된 말까지 그대로 우리에게 유입되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이버에서 화이트 셔츠로 이미지가 검색은 됩니다만 와이셔츠를 부수기에는 이제 세월이 너무 흘러버린 듯합니다. 와이셔츠 연관어 몇 가지 올려봅니다. 와이셔츠 위에 받쳐있는 조끼, 재킷을 말하고요. 세비로, 신사복, 수트를 말하고요. 나가소대, 긴소매, 한소대, 반소매를 말하고요. 와이셔츠에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지만 소대나시는 줄여서 그냥 나시라는 말로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소매라는 멋진 우리말이 있음에도 말이죠.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40번째 시간으로 와이셔츠란 말을 부숴보지도 못하고 어원만 풀어보았습니다. 따라서 별점도 줄 수가 없군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모아보기 14번째 시간으로 131번부터 140번까지 한꺼번에 부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난 동영상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모아보기 12번째 시간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모아보기 13번째 시간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모아보기 12번째, 13번째 시간은 바로가기 링크입니다.